그때는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 본사와 떨어져 있는 수원지사에 기숙사가 따로 있었어. 근데 수원 사무실과 기숙사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버스로 30분 정도 들어가야 했지. 그날은 이상하게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늦게 퇴근하게 됐는데 심지어 버스까지 놓친 거야. 기숙사가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버스 배차 시간이 30분, 40분 정도였어. 이 추운 날에 밖에서 벌벌 떨 순 없으니까 카페 나가서 따뜻하게 시간이나 때워야겠다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분이 날 툭툭 건드리면서 말을 걸었어. 저기요, 조금 전부터 지켜봤는데 굉장히 선하신 인상을 가지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도를 하십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외진 곳에도 이런 게 있나? 나이는 몇 살이며 무슨 회사 다니냐?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귀찮은 듯이 네 하면서 넘겼지. 반응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쉽게 물러서더라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인상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여전히 추운 겨울에 기숙사로 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거는 거야. 학생, 미안한데 내가 너무 추워서 장갑이나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때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이 뼈 시린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계시더라고. 귀나 손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 심지어 보따리에 등산 가방까지 메고 계시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안쓰러운 거야. 급하게 내 목도리랑 장갑을 벗어서 할머니한테 빌려드렸어. 그리고 짐이라도 조금 들어드리려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집이 근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아야 해. 갑자기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근처에 아들이 있는 건가? 아드님이 근처에 계세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정류장 옆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어차피 버스 시간도 조금 남았고 짐이라도 들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골목으로 따라 들어가서 짐을 들어드렸지. 뭐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어. 근데 할머니 걸음이 너무 빠른 거야. 이 근처에 아들이 있나? 급하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주변 분위기가 뭔가 을씨년스러운 게 소름이 조금 끼치더라고. 날씨가 추워서 이런 건가 생각했지. 그때 할머니가 어떤 집 앞에 멈춰서더니 짐도 들어줬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 하며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나는 짐도 들여다 놓고 목도리랑 장갑 챙겨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따라 들어갔어. 평범한 집이었어. 초록색 때문에 조그만 마루가 있는 그런 시골집. 할머니는 마루에 조금 앉아있으라고 하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둘러보는데 그 건너편에 사랑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조그만 방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곤 빠르게 문이 닫혔어. 소름이 등골 따라 돋아서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었어. 목도리고 장갑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주방 쪽으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괜찮은데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서둘러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매우 빠른 걸음으로 달려 나오시는 거야. 나도 놀라서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사람 2명이 들어왔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2명 중 한 명은 이전에 나한테 말을 걸었던 도르라집니까? 그 여자인 거야. 급하게 가지 마시고 얘기나 좀 해요. 덩치 큰 남자랑 들어오는데 무서워서 뒷걸음치다가 할머니한테 붙잡혔어. 어떻게든 뿌리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잡은 손이 아무리 힘을 줘도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 우선 조용히 얘기를 듣자. 그리고 도망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마루에 다시 앉았어.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차 마시면서 얘기만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조용하게 나한테 말을 걸면서 뚫어지게 내가 도망갈까 계속 쳐다보더라고. 그때 할머니가 쟁반에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 것만 종이컵으로 가져오셨어. 이거 마시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어. 그리고는 그 여자가 무슨 책을 꺼내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주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뭘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는 게 있겠냐고. 이렇게 10분 정도 듣는 척을 하는데 남자가 그 사랑방으로 들어갔어. 이때다. 지금 아니면 못 나간다 라는 생각에 한 입도 안 마신 그 차를 여자 얼굴에 던지고 쟁반을 엎었어. 악소리와 함께 남자도 방에서 나오길래 나는 급하게 대문으로 뛰었지. 옛날 문이라 그런지 대문에 걸쇠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서 문이고 뭐고 옆 담벼락으로 뛰었어. 장독대 같은 거였나? 계집이었나? 뭔가를 밟고 담벼락을 거의 기어 올라가듯이 담을 넘었어. 남자도 따라 넘어오려고 하길래 옆에 흙을 한 움큼 잡아서 얼굴에 그냥 뿌려버렸어. 그리곤 미친 듯이 달렸어. 남자가 나를 쫓아오는데 멧돼지가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도록 아무 생각 없이 달렸어. 계속 달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뛰어다니면서 나를 찾는 거야. 숨소리라도 날까봐 입 틀어막고 건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어. 3층 옥상으로 나가서 몰래 훔쳐보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때 119는 문자로도 신고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문자로 119에 문자를 보냈어.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나 지금 납치당할 것 같아요. 수원역 버스 정류장 옆 골목이에요. 살려주세요.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 소리는 못 내고 속으로 삼키면서 울고 있었는데 1분이 1시간 같은 거야. 제발 나 찾지 마라. 제발 나 찾지 마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난간으로 쳐다봤는데 119 대원 3명이서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제서야 나는 큰 소리로 나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듯이 119 대원들을 불렀어. 그렇게 119 대원들이 건물로 올라왔는데 감사하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한참을 울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저기 상처에 피도 나고 바지는 찢어지고 상태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경위서를 적고 회사에 연락해서 서울로 가겠다고 말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 이렇게 일을 치르고 2주 뒤쯤 그 남자랑 여자가 잡혔다고 경찰서 담당관한테 연락을 받았어. 들어보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건데 사람들한테 약 뿌리고 그 약으로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닌 거래. 몇 시에 버스를 타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를 아십니까?처럼 물어보면서 당연히 퇴사는 했어. 도저히 수원역에 갈 용기가 없더라고.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할머니를 봐도 선뜻 도와드리지 못하겠어.